자, 시작합니다. 이제 자산은 다 끝났고 하나만 남았지. 기타 자산하는 거 기타. 이 기타라고 해서 자산의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교재 분류상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뺀 나머지는 그냥 기타, 나머지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기타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이라고 해서 투자 목적으로 하는 자산. 그 중에서 이제 투자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 자산. 이건 실루에이션, 형태는 없어. 모양새. 그건 없는데 기업의 경제적 기대 가치가 상당히 큰 보이지 않는 자산이 무형 자산이에요. 그리고 무형 자산 중에서 손상도 하고 또 재평가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유형 자산도 재평가했지만 무형도 재평가하고 뭐 손상 차손이나 재평가 바로 잉여금 이런 걸 만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별도의 단어로 무형 자산을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사는 것이 다 일반적인 건데 예외적으로 무형 자산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요. 회사 자체에서. 그 회사 자체에서 만드는 무형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산권, 특허권 이런 거 말이에요. 이 특허권은 법률상의 권리이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특허 개발을 하는 거지.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개발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그 특허권의 원가 걸려. 연구 단계는 아직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번 시험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영업권에 대한 평가다. 영업권. 회사가 수익력이 좋고 다른 동종 업종보다도 월등히 기업이 잘 나가고 있다면 그 회사의 영업권 가치는, 영업상의 권리 가치는 높아 안 높아? 높겠지. 그래서 영업권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된다 이 소리.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무형자산이든 투자 부동산이든 이건 장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등을 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감가상각 정도. 투자 부동산도 감가상각해요. 그럼 이 경우에 이와 같은 기타 자산을 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참고하고 할 것이 뭔가? 자산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자고.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자. 비유동. 유동 자산은 아닌데 비유동은 장기적으로 보유나 사용 목적인 자산인데 우리가 비유동 자산에는 대체적으로 투자 자산이 있어. 이 투자 자산은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만큼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를 바로 받는 그런 자산들이지. 이자 계산하는 것들. 장기성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그 다음에 바로 뭐냐? 구입이나 보유나 처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갖고 있는 금융증권에 우리가 OCI, 바로 금융상품 같은 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OCI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투자 자산이고 또 AC 끝까지 가자 자산들. 이게 다 투자예요, 투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공부할 내용이 투자 부동산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투자 자산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금융자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이미 공부한 거고,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고, 뭐 사무용 장기가 쓰는 비품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것이 투자 부동산과 무형자산인데, 그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브랜드 명칭. 이 브랜드. 이 국민에게 다수의 어떤 브랜드가 세뇌되어 있다면 그 세뇌된 브랜드는 믿음이 가 안 가? 가지. 삼성 믿어 안 믿어? 삼송은? 네. 삼송. 네. 지금 현재 전자회사 중에서 삼성이 있고 삼송이 있는데 삼송도 잘 팔린대야.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뭔 줄 알고 삼성인 줄 알고 다 똑같은데 스페링 하나만 다르걸라. 성할 때는 그건 SU로 가는 게 삼성이고 SO로 가는 게 근데 O자를 끄트머리 띄어서 썼대. 삼성인 줄 알겠지. 브랜드 명칭 좋다. 그 다음에 또 브랜드 명칭으로 돈 잘 벌고 있는 또 통닭도 있잖아. 하림, 중림, 상림 통닭 뭐 이런 거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특허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비도 역시 뭐냐? 바로 신제품 개발 연구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무형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아, 개발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 개발에 성공하여 또 특허권도 얻었으면 더욱 좋고. 영어권이나 광산자원의 채굴권인 광업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형자산이다.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은 뭘까? 이 기타 비유동은 어떤 것이냐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있는 자산들인데 그 중에서 첫째가 임차 보증금 같은 거. 만약에 5년 월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제공했다면 그 보증금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나올 때까지. 이런 것들이 다 장기 적합이.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사용이 제한된 장기성 예금, 우리가 당좌 차월 계약을 할 때 그 은행과 10년 계약을 하면서 당좌 차월 계약하면서 얼마까지는 마이너스 쓸게 하고 예약하면서 장기성 예치금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다 장기잖아, 장기. 그 다음에 매각 예정 부동산들. 그 유형 자산에 있다가 매각 예정인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중지하고 이제 매각 준비 중에 있는 자산들은 유형 자산에 써도 좋고 기타 비유동을 분리해도 좋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기적인 자산이거든요. 장기적인. 그럼 이제 이러한 자산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총론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총론을 봤으니까 이제 첫 번째 나갈 것이 이제 투자 부동산이야.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이다. 다 같이 277페이지 책을 펴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판매 목적은 아니다. 그럼 투자는 뭐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를 한다든가. 다시 뭐예요? 임대나 또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것을 처분해서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우린 투자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 투자 부동산을 첫째 인식 측정. 이거 투자 부동산이 되느냐? 아, 된다 그러면 얼마인가? 인식하고 측정하고 얼마예요? 원가를 잡아야 하고. 그럼 투자 부동산의 원가를 잡게 되면 보유 과정에서 투자 부동산도 가치의 시세 가격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평가도 하고 또 투자 이후에 후속 측정도 해보고 또 투자 부동산으로 했다가 영업용으로 전환하자. 바로 목적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럼 10년 동안 내가 갖고 있을 목적으로 투자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3년 동안은 바로 뭐냐? 투자하고 있다가 야 내년부터 회사 사고로 쓰자. 그럼 이것은 투자해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유형 자산으로 바뀌어야지. 목적이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럼 투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가 바로 제거고 또 투자 부동산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사용이 중지됐을 때. 다시 뭐가 중지? 사용이 중지됐을 때 이런 것은 투자 부동산의 제거다. 이거 제거. 제거는 이제 요건 처분한 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사용 중지는 다른 물건을 대체하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그래서 투자 부동산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 부동산에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럼 이제 본게임 들어가 볼까? 자, 227페이지 가시면 투자 부동산의 의, 거기다 밑줄하면 쫙 그시고 의다. 의. 투자 부동산은 뭘까?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그럼 뭐 하려고? 임대 수익이나 찾아서 밑줄 그어요. 임대 수익. 시세 차익. 그럼 둘 다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그럼 투자 부동산이 되려면 통째로 다 투자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도 투자냐? 예, 일부만 해도 투자예요. 그럼 10억짜리 건물 중에서 절반은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투자 부동산이 된다. 이거지, 일부는. 투자 목적이 하니까요. 그 다음 1번.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이따 가끔씩 출제가 되죠. 투자 부동산으로 보는 사례. 첫째,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장기 시세 차익. 근데 우리가 영업 활동에서 땅을 사서 팔고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건 투자 목적이 아니면 재고자산인 거예요. 재고자산이다. 이건 제외하라. 업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히 이 지문 속지 마세요. 야, 이거 다 사기는 샀는데 어느 목적으로 쓸까? 투자일까? 아니면 영업용으로 쓸까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뭘로 하느냐? 투자 자산으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거. 리스. 이거 리스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운용 리스. 리스 회사의 입장이에요. 리스 회사. 우리가 임대 계약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리스 계약. 리스 계약. 원래 이거 풀이를 하면 임대 계약이나 리스 계약은 의미가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죠. 그런데 계약서가 좀 다르죠. 양식과 내용. 운용 리스. 자, 이것도 리스법에 따라 리스하고 빌려준 부동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운용 리스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사용자가 갖는다, 회사에서 갖는다. 아,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렌트 자동차 아세요? 그 렌트를 쓰셨을 때는 쓰신 분들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렌트한다면 그것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회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부동산이지. 리스 목적도.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사용자 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렌트했을 때 자동차가 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용 리스란 부동산을 회사에서 갖고 있으면서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써라. 이해하셨습니까? 그 대신에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그 다음에 또 운용 리스 말고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금융 리스 들어보셨어요? 금융 리스는 그냥 할부 구입이에요. 할부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 리스는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본 회사로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와야죠, 내 건데. 리스 계약이 끝나면 이제 사용권이 나한테 오는 거죠, 다시. 그럼 결국 운용 리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리스 계약에 따라 임대했다. 다시 무슨 계약에 따라? 리스는 리스료도 뭐로 본다? 투자 이익으로 보겠다. 다시 무슨 이익? 투자 이익.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운용 리스로 제공한 것도 되지만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역시 투자 부동산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 미래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거나 개발 중인 부동산도 역시 투자 부동산의 일종이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서 정말 나올 수 있는 출제 지문은 뭐냐? 5가지 주면서 1번에서 답을 찾게 해요. 1번에서. 그 1번의 답이 뭐냐?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건 재고자산이다. 투자부동산이다. 재고자산에 속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투자 부동산을 분류하면 안 돼요. 이걸 보지 않는 사례예요. 방금 했던 거 판매하기 위하여. 팔기 위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유형자산이지 이게 투자 부동산이 아니야. 자기가 사용하는 것들.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유형자산이야. 그 다음에 혹시 또 회사에서 뭐가 있느냐? 자산 중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조금 임대료 조금 받고 임대해주는 기숙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숙사 이런 것들, 그럼 종업원 복지 후생 시설이지 이 자체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숙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융 리스. 이건 알 필요도 없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아까 했던 건 운용 리스예요, 금융 리스예요? 운용 리스예요. 이건 금융 리스라고 나와 있죠. 금융 리스는 어떤 형식이냐면 아예 등기만 빼놓고 실질 사용 소유권을 아예 줘버려요. 이쪽에 상대방이다. 그리고 바로 리스 회사에서는 뭐만 받아? 이자 수익만 받는 거예요. 이자 수익. 이런 것들. 이게 금융 리스예요. 그럼 금융 리스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간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할부로 사는 거. 렌트가 아니고, 렌트는 운용 리스고, 아예 할부로 자동차 구입했을 때, 네?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로 넘어와요? 매수자에게 안 넘어와요? 자기한테. 모든 책임은 자기가 다 져야지. 그럼 이제 이용자는 의무가 뭐예요? 할부금 원금과의 이자만 갚아나가. 그걸 금융리스라고. 이런 금융리스는 투자 부동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그냥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이자놀이. 이자놀이 다산, 이자놀이 다산. 않는 것들 좀 참고하시고. 자, 갑시다. 이제 본론 들어가자. 278회. 자, 투자 부동산을 이제 속한 것들로 내가 투자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이제 취득 원가나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첫째, 최초 인식. 야, 얘 투자 부동산 맞아? 라고 인식에 들어갈 때는. 첫째, 야, 내가 이걸 투자했는데 이 자산이 미래적 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산성이 인정된다. 그다음에 그 원가가 신뢰성 있게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지면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럼 자산들이 다 공통점 아니에요. 첫째, 자산으로서의 구실을 가져라 이 뜻이. 그러면 인식이 됐을 때 측정 얼마예요? 가격을 해야지. 가격 잡아야지. 가격. 얼마예요? 얼마예요? 첫째, 취득 원가 측정했을 때 구입 가격에다가 거래 원가 및 부대 비용 원가를 다 더해주는 것이다. 구입 가격에 부대 비용 해야지. 왜? 내가 투자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투자 수익이 나올 때까지 과정은 다 바로 거래 원가니까. 아까 우리가 유형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까지 노인 원가를 잡았고, 이 투자는 뭐예요?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각 시점부터 거기까지가 거래 원가죠. 그러나 이런 건 절대 원가에 넣으면 안 돼요. 뭐냐? 경영진이 의도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초기 원가. 그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은 넣고 안 넣고? 넣고.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럼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을 주로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사서 이걸 공장용으로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쓰고 싶은데 아직은 토지의 용도 변경이 안 돼서 무슨 변경?
공장으로 쓰려면 공장 부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천으로 돼 있다, 이거 천. 네. 그럼 행정 비용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이런 것들이 직접 비용이야, 직접.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초기 원가 집어넣지 말고. 그 다음에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부동산 운영 손실, 예를 들어서 이미 취득을 해놓고 나서 부동산 운영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취득은 끝난 거야. 난 거야. 근데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대기 기간에 들어가는 관리 원가, 이런 것들은 넣지 말아요. 운영 손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으로 하고 싶은데 건설 개발 중에, 개발 중 이 중에서 비정상적인 재료나 인력의 기타 자원 낭비액들, 이런 것들은 기타 단기, 기타 손실 비용으로 드는 것이지 이것이 투자 자산의 원가 이런 게 아니다. 원가는 아니다. 낭비액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것. 하지만 개발 중에 들어가는 뭐가 있냐면은, 아니, 부동산을 하나 지어서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 부동산 하고 싶은데, 재료비, 인건비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한마디로 거래 원가도 없어. 그 취득 원가 다 포함시키라 이거야. 근데 비정상적인 재료 낭비액이다. 이런 것들은 원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의 손실을 하는 손실. 비용이야, 비용. 이건 그냥 낭비액 이런 것들은 바로 단기 비용 처리해야지 자산 원가에 가산할 것은 아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 보시면 투자 부동산의 후속 측정과 평가, 재평가 등도 할 수 있다. 거기서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 측정이 됐을 때 이 측정된 가치를 그대로 원가 모형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유형 자산에서도 있었죠. 원가 모형,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당신이 경영자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모형을 유지하든가. 원가 모형. 아니면 재평가 모형. 그럼 원가 모형은 역사적 원가 그대로 가겠다는 거니까 현재의 장부 가치가 과거 장부 가격으로 돼 있으니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비교 가능성 문제가 좀 적어되고, 다른 기업과의 비교했을 때. 하지만 현재 가치로 재평가를 해주면 비교 가능성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건 경영자의 자유입니다. 의도대로. 하지만 이걸 뒤죽박죽 쓰면 안 돼. A 토지는 원가 모형 사용하고 B 토지는 뭐냐 한마디로 재평가를 하고 이러면 안 돼. 분류별로 하는 거야. 분류별로. 다시 뭐별로? 분류별로 해야 하나의 일관성을 갖는 거죠. 그럼 선택하에 적용할 수 있다. 단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첫째, 리스로 투자한 부동산은, 리스 부동산은 바로 회계 기준에서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해라. 이 소리는 재평가하라 강제 규정이에요. 이유는 뭐냐? 리스라는 렌트 사업은 현재 가치를 반영해 줘야 된다 이거지. 현재 가치.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이거지. 왜냐? 리스 계약을 할 때 생각해 봐요. 리스 계약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바로 과거에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이 토지가 현재 시세는 10억이야. 그럼 리스 하고자 하는 자가 1억 가지고 수익률의 이자를 줄라, 아니 1억 가지고 임대료 줄라 그럴까? 10억 가지고 줄라 그럴까? 아니지. 너 장부 원가 1억인데 1억 가지고 계산하자. 그러면 한마디로 임대료율이라는 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 리스는 뭐예요? 운용 리스는 무슨 가치로 해주라? 현재 가치. 그러면 재평가 모형을 꼭 해달라. 그게 태클이 있는 거예요, 태클.
기업의 장부의 비교 가능성, 다른 리스 회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첫째, 원가 모형을 유지한다. 원가 모형. 그러면 투자 부동산을 평가 방법으로 원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반영해라. A 토지는 재평가, B 토지는 원가, 또 A 건물은 원가, B 건물은 재평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마라. 그리고 원가 모형을 측정하고 대용 연수에 걸쳐서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 부동산도 건물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니까 감가 안 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이 난 만큼 감가상각이 돼야 안 돼? 되지. 건물은 해마다 가격이 주는데. 그래서 건물 같은 투자 부동산은 감가상각을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대신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원가 모형을 조정하시고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원가 모형의 특징이지. 시장가치를 왜 반영해? 원가 모형 가겠다는데. 역사적 원가 그대로 가겠다는데. 그 다음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로 모형은 결산 때마다 공정가치로 수시로 평가하니까 감소면 감소된 대로 줄이고 늘리면 늘린 대로 줄이니까 결과적으로 별도의 감가상각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개념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 감가상각은 왜? 시세 가격을 결산 때 평가를 해서 하니까. 시세 조정하니까. 현재 가치를 조정을 해주는데 감가상각을 또 해 거기다가 그럼 안 돼. 비용이 이중 산입될 수 있어. 그럼 정리하자. 자,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 진행 안 진행? 진행.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으로 재평가할 때는 감가상각을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대신에 평가 손익으로 조정한다. 그래서 평가 손익으로 감가상각을 대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거. 그럼 시험 볼 때 주의사항. 투자 부동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투자 부동산은 재평가 방식이 간다. 이것도 틀렸고. 리스 운영하는 부동산은 재평가 방식에 의한다. 그거는 맞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객관식 지문들이에요. 그럼 이제 재평가 공정가치를 평가를 한다.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테마. 그러면 안 돼. 그러나 공정가치의 평가에서 손익은,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라. 여기서 또 하나 감정이 막 걸려.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감탄사를 느낍니다. 야, 회계 기준 잘 만들었구나. 왜? 우리가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는 재평가된 이익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보낸다 그랬어. 다시 뭘로? 잉여금으로 간다 그랬어. 근데 얘는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잉여금 안 가겠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겠대. 단기 손익이. 차이점이 뭘까? 왜? 투자 부동산은 취지가 사용 목적이 아니면 운영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운영의 투자 이익이나 임대 수익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수익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장기적으로 자본주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 자산의 평가 손익은 묻지 마라. 다시 물어라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여기서 이익과 손실은 단기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 그럼 평가를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공정가치가요, 장부 금액이 현재 우리가 100원짜리인데, 작년에 평가하는 게 100원이에요, 공정가치로. 근데 올해 공정가치가 뭐예요? 120원 됐대. 그럼 이 장부 금액은 역사적 원가예요? 아니면 작년도 바로 회계 기말 가격이에요? 작년도 거지. 작년도에 평가했다면 이게 작년도 공정가치고, 작년도에 평가하지 않고 처음 산 것이라면 이 장부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겠지. 그럼 현재 장부 금액에서 공정가치 20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면 투자부동산 올리고,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20원 올리고, 이 평가이익 20원은 현금 유입이 있는 이익이에요? 유입이 없는 이익이에요? 유입이 없는 이익이지. 그럼 나중에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이런 이익들은 평가이익은, 다시 무슨 이익은? 평가이익은 현금 흐름과 관계 있다 없다? 없지만은 손익계산서 이익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거지. 이제 몇 주 후면 재무제표 배워. 그래서 현금 흐름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공정가치가 70원이 됐다면 투자부동산의 평가 손실 얼마? 30. 투자부동산 30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뒤돌아보기 컴백. 평가에 대해서 신경 써보자. 평가 아주 많이 있었다. 첫째, 우리가 금융자산을 배울 때 PL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은 당기 수익과 비용으로 다 떨었고, OCI는 다시 뭐는? OCI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액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OCI가 사채일 때는 처분할 때 OCI를 처분 이익에 뭐예요? 이익금으로 다 손익에다 집어넣어주고, 주식일 때는 잉여금으로 다시 올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들어와서도 평가를 했어. 재고자산의 평가는 순실현 가능가치와 원가를 비교해서 순실현 가능가치가 떨어진 평가 손실은 평가 충당금을 만들고, 평가 손실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에다 가산하는 방식으로 해라. 그 손실은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것도 있었다 이거지. 재고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유형자산, 건물 같은 거 토지 재평가는 이것은 지속적 사용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에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그래서 일단 이 재평가 이익은 뭐로 했느냐? 이익 잉여금으로 놔뒀다가, 다시 뭐로 놔뒀다가? 이익 잉여금으로 놔뒀다가,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으로 놔둬. 그래서 손해볼 때는 잉여금 까서 쓰고, 나중에 처분할 때, 다시 뭐 할 때? 처분할 때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유보시켜 놓으면 돼. 그럼 지금 했던 투자자산은 달랐어요. 투자자산은 단기 수익이나 바로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했던 자산이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발생하면 잉여금으로 가거나 기타 포괄이익으로 가지 않고 무조건 무슨 손익이다? 단기 손익 처리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한 투자자산 평가 이익은 경영주의 성과다? 자본주의 성과다? 자본주가 되면 잉여금이 돼야 돼. 자본주가 되려면 누구서? 경영주. 본질이 투자 목적이 경영주 결단이었으니까. 그 차이를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기를 책이 없지만 그냥 써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투자 부동산의 보유 목적 변경. 아니, 투자 부동산은 목적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변경하면 하는 거지, 뭐,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이 된 경우는 투자 부동산의 계정에서 다음의 계정으로 대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름을 바꾸는 거야, 이름을 바꾸는 거야. 대체. 다 할 것은 없고, 여기만 알면 돼. 뭔가, 첫째,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 건물을 투자를 했다가 투자 목적으로 임대 수익 차곡차곡 벗고 있다가, 야, 이번에 사무실이 부족한데 이거 업무용으로 쓰자 라고 판단해서 사용해버리면 이것은 바로 투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유형 자산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고. 이걸 목적 변경.
그다음에 판매를 위한 개발이 시작이 됐다. 그럼 처음에 토지 몇만 평 사가지고요. 예? 바로 부지, 대지를 막 몇만 평 사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임야를 몇만 평 사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임야가 바로 개발이 가능한 임야라면 이제 야, 투자 목적에서 가격이 웬만큼 올랐으니까 투자 목적에서 이제 개발해서 판매하자. 다시 뭐해서 판매하자? 목적을 정하지 않았다가 아야 이거 우리 개발해서 이제 바로 뭐냐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평당 쪼개 팔자. 다시 뭐하자? 쪼개 팔자. 쪼개 팔자. 쪼개 파는가? 속 타는 사람 많지요? 제 친구 중에 걸레만두집을 하는 데가 있는 안양에서 돈 많이 벌었어. 이름이 걸레만두예요. 시장 통해서. 안양시장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걸레만두. 아마 인터넷 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됐어요. 걔가 잘 된 이유가 이제 죽으려고 일왕산에 올라가서 거기 큰 바위에서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빚이 많아서. 자살하려고 밑을 보니까 노을이 착 지더래. 아, 내 인생도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래서 떨어지려고 신발 벗어놓고 내려가는데 그 밑에 굴 속에서 그냥 황구렁이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가더래. 아, 이게 산신령인 줄 알고 인사를 꼬박꼬박 했대. 절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발 다시 신고 내려가서 바로 배가 고프니까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대. 네. 안양 사는 녀석이. 그래서 그 만두가게 사장이 그때 당시 내려갔더니 나이가 한 80 몇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더래. 그 만두 그 친구를 보고 인상은 선하게 보이니까 가게 인수하라. 권리금 조금만 받을게. 몰라.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 갖다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무료 봉사할 테니까 무게만 주신다면 해달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고객도 늘리고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물려주고 간 것이 지금 대박이 난 거지. 이 할아버지들은 거기 만두 속피를 넣을 때도 양만큼 넣어 아니면 덜 넣어 더 넣어. 아니 적당히 넣더라고. 그래서 걔는 그게 아니었대. 이왕 죽을 놈 이게 크게 나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곱하기 1.5배를 넣대. 만두 속을. 먹는 사람들이 이 볼따구가 서 안 서.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소문나고 해서 부동산을 돈 많이 벌어서 부동산을 평창에다 산 거야. 그래서 욕심부리면 안 되지. 계속 만두나 팔아야지 거기서. 그래서 임야를 샀대.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회계 처리 뭘로 하고 임야를 사가지고 목적이 뭐냐 투자다. 그래 투자 부동산 처리하면 된다. 그러다. 평당 그때 10몇만 원 주고 샀대나? 수억을 주고. 근데 지금은 역시 억만장자가 돼버렸어. 네? 거의 20억 가까이 주고 사가지고. 지금 현재 1억 3천 됐어. 몰라. 그래도 사갈 사람이 없어. 이런 건 개발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임야를 사다가 지목 변경하여 팔기 위해서 이제 분필도 하고 필지도 나누고 해서 뭐 100평, 200평 쪼개기도 하고 뭐 여기는 뭐다 한 200평 쪼개서 뭐 전원주택 단지 짓고 하자. 그런 식으로 판매 목적으로 전환했을 때는 투자해서 뭘로 간다? 재고자산. 그럼 여기까지만 사용이 종료됐을 때.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가 됐어요. 팔 건 아니야. 그 임대 목적으로 전환해야 돼, 이런 것들. 한번 공실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무슨 부동산으로? 투자로 대체하면 된다. 그 정도예요. 제3자 운용 미스 이건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의 제거 280페이지. 제목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건 그냥 제목에만 밑줄 그어요. 그리고 내용은 생략할 거예요. 쳐다보지 말자고. 쳐다보지 말자고, 내용은. 생략, 그래도 아예 써놨어야 돼. 생략하라고.
제거는 투자부동산을 없애는 건데 뭘 그게 제거가 중요한 건가? 자, 투자부동산은 그 정도. 그럼 투자부동산은 몇 가지가 안 돼, 공부할 것은. 첫째가 투자부동산을 분류한 건 재고자산과 다르다는 거.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을 유지할 때는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이고, 재평가는 이미 평가를 다시 했으니까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부동산에서 나온 평가 이익은 문제 삼지 마라. 결국 투자 목적은 수익과 비용을 얻기 위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경영자의 성과를 보고, 여기서 평가손익은 잉여금으로 넣지 말고, 뭘로 넣지 말고? 잉여금 넣지 말고 전부 다 바로 단기 수익 쳐라, 단기 수익. 목적이 변경됐을 때는 적당한 과목으로 대체하라, 이거지. 결국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투자 부동산의 처리 과정이 5개 지문만 쏙 뽑아도 충분하다, 이거 시험 나갈 때. 그 5개 지문이 안 나오면 어떡할래요? 안 나오면 5개 지문 중에서 옳고 그러면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건 잘 몰라도. 큰 타이틀 이번에 무형 가자. 다시 무슨 형? 무형. 무형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봐요. 무형. 무형은 형태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하다. 너도 회사의 자산이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무형자산은 수시로 가치는 변화가 된다. 고정적이다. 효력은, 효과는 변화. 왜 고정적이지 않지? 무형자산이 현금이야? 10,000원 적히면 그대로 있어야 돼? 다르지. 그래서 한번 정해진 금액이 정해지면 변함이 거의 없는 것을 화폐성 자산. 우리가 수표 100만 원짜리다. 이건 세월이 지남으로써 가치가 변화가 되나? 100만 원이 올라가? 내려가? 그건 아니잖아. 그 현금 같은 것은 화폐성 자산이야. 화폐성. 또 경미한 변화가 있는 금융증권 얘기는 다 화폐성이에요. 하지만 이런 건 유형이나 투자나 그 다음에 이런 바로 무형 자산들은 전부 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것들은 특정 교환 과정, 매매 과정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고 그 가치는 처분 가치는 아직 확정이다, 미확정이다, 미확정된 상태지. 10,000원짜리 수표, 10,000원짜리 현금 주면 10,000원 그대로 바로 정해져, 안 정해져? 그건 화폐성 자산이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라. 무형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 첫째, 식별 가능하라. 식별 가능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요롱도, 임대도 할 수 있고 매각, 교환 또는 뭐냐? 그로 인한 분배도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 첫째, 분리 가능할 것. 다른 자산에 업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가질 것. 독자적으로 임대나 매각이나 또는 교환할 수 있을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이전 가능하나 분리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형자산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는 뭔가? 특허권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권리를 보호해줘, 안 해줘요? 보호해주죠. 그런 것들은 판다, 안 판다 개념을 잡지 말고 법적 권리는 무형자산 바로 인정하라, 이 뜻이에요. 임대할 수 있느냐? 또는 매매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무형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나의 통제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지. 통제권을 가져야 되지. 자산은 기본적인 통제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무형의 권리는 형태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제3자가 타치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제3자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접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브랜드 명칭이 있다. 브랜드 명칭을 우리하고 체인 계약에 의해 사용해도 좋다는 이런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제3자가 사용해서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유사 브랜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우리 여성들은 잘 알 거야. 우리 여성들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밍크 고무장갑 많이 쓰셨죠, 옛날에. 그런 거 안 썼나? 네? 밍크? 네, 그래요. 이런 어린 것들이 뭐 한다고. 근데 브랜드 명칭이 독보적인 독자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유사 친구가 비슷한 품질의 잉크 고무장갑을 만들었어요.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안 걸렸지. 잉크하고 밍크는 다르잖아. 그럼 구매자의 착오지. 판매자, 제조사의 착오는 아니잖아. 하여튼 별품들이 다 나오고. 접근 제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이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자산으로 인식하지. 도움되지 않는 건 자산 측정할 필요도 없어요. 비용 떨고 말아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 효익이 있어라. 다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효익. 그 다음에 통제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무형 자산으로서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가능성? 식별 가능성. 무형 자산이다라고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럼 무형 자산이 되기 위한 인식 기준 잠시 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